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다는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의원들이 비난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다고 발표한 직후 공화당에서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스티브 청은 대통령이나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원 성명에서 민주당이 통제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고 모든 미국인을 위해 적법 절차를 회복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을 받고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청의 성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이 투스 소셜에서 이 사실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미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된 기소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조가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는 현재 수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의회 습격 사건 관련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행동을 오랫동안 비판해온 공화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결정을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라고 비난하고 위선자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자택 수색을 언급하며 바이든의 FBI와 법무부가 당선인의 아들 베런의 침실과 멜라니의 옵장을 급습했다면서 조 바이든은 끝까지 거짓말쟁이이자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은 자신의 X 계정에서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도 X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수십 년간 잘못에 대해 깨끗하게 밝히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바이든의 결정에 충격받았다면서 바이든이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고 나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X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톰 코튼 상원 의원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사면에 동정하면서도 여전히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주가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에이펙 회의는 내년 11월쯤 경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한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특별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191명이 서명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대표 발의 연설에서 경제적인 성과와 외교적 측면에서 의미가 큰 행사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기대 성과가 큰 것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1개국 이상의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외교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후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 및 통과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준 데에 시민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행사에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로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만든 지역 경제협력체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에이펙 회의 유치 경제 효과는 전국적으로 1조 8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경제에만 9,72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7,908명의 취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양 기관은 전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에이펙이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도록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국회의 도움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에서 활약했던 한국계 최초 MVP 선수인 토미 현수 에드먼이
$7,400만 계약을 연장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한국의 혼혈 선수 토미 현수 에드먼이 소속팀 LA 다저스와 5년간 총액 $7,400만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저스는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2024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 주역이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최우수 선수인 에드먼과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에드먼은 2029년까지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에드먼은 한인 어머니인 곽경아 씨와 야구 코치 아버지 존 에드먼 사이에서 태어나 스탠포드대를 졸업한 뒤 2019년 세인트루인스 카디널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카디널스에서 데뷔한 이후 에드먼은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주전 내야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에는 골든글러브 내셔널리그 이루수 부문을 수상하며 리그 최고 수비수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손목 수술과 발목 부상으로 7월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시즌 중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다저스로 이적했습니다. 다저스로 이적한 뒤 에드먼은 포스트 시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뉴욕 매치를 상대로 27타수 11안타 1홈런 11타점 OPS 1.023을 기록하며 MVP에 선정됐습니다. 뉴욕 양키즈와의 월드시리즈에서는 17타수 5안타 1홈런 1타점 OPS 0.988로 팀의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2025 시즌 이후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게 되는 에드먼을 다저스는 신속하게 붙잡았습니다. 다저스는 에드먼의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스위치터로서 양쪽 타석에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성전환자의 입장을 거부한 한인 스파가 법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워싱턴주에서 한인 이모 씨가 운영하는 올림푸스 스파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법정 공방이 휘말리며 한인 사회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헤이븐 윌비치는 자신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파 측이 회원 가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스파를 고발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조사한 결과 스파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월비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스파 측은 시애틀 연방지법에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스파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스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8일 시애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히어링에서는 한인 이계열 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가 참석했습니다. 마가렛 맥키오나 판사는 스파의 여성만 입장 가능 정책을 비판하며 생물학적 여성만 허용하는 것은 백인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맥키오나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기열 판사는 한국에서 남성 전용 스파를 이용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올림푸스 스파의 사례는 매우 복잡하다며 스파의 경험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파 측 변호인 케빈 스나이더는 워싱턴주의 법은 종교와 표현, 집회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남성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 전용 입장을 백인 전용 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접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킹카운티 공화당 부의장을 맡고 있는 코리 한 씨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에 대한 문화적 공격에 비견된다며 전통과 문화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히어링에서 최종 판결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코스코에서 판매된 유기농 달걀에서 살모넬라균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CDC에 의하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코스코에서 판매된 유기농 계란 1만 개 이상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1월 27일 발표에서 핸섬브룩 팜스가 자사 제품 24개입 유기농 계란 1,800팩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5년 1월 5일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으로 컬크랜드 시그네처라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계란들은 11월 22일부터 엘라베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의 코스코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핸섬브록 팜스는 문제가 된 제품이 소매 판매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매 포장으로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리콜을 결정했다며 공급망 관리 강화와 직원 재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질병 보고는 없었으며 리콜은 FDA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코스코 매장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폐기해도 됩니다. CDC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보통 6시간에서 6일 사이에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치료 없이도 4일에서 7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5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혜윤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2일 오전 한 남성이 교회 지역 요양시설에서 주민과 직원들을 체인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오전 9시 직전 세인트 찰스 경찰에 따르면 놀스 5번가 900번지에 위치한 리버글랜 오브 세인트 찰스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체인톱을 들고 시설 부지 내에서 나무를 자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시설 안으로 들어가 체인톱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용의자는 체인톱으로 주민과 경찰을 계속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용의자가 여전히 체인톱을 들고 위협을 이어가자 한 경찰이 총을 발사해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용의자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세인트 찰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시설 주민들과 출동한 일부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오전 3시부터 7시 사이 눈이 내리는 것과 관계없이 시 전역의 주요 도로 107마일의 주차 금지령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은 1일부터 자신의 차량이 눈앞에서 사라진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긴급 차량과 대중교통이 겨울철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제설 요원들이 겨울철 기상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주요 도로에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정책 시행의 취지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휴일과 주말을 고려하여 1일 운전자들의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견인된 차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150불의 견인 수수료와 60달러의 범칙금 그리고 25달러의 1일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집 밖에서 자신의 차가 견인된 것을 발견한 시민들은 도난당한 줄 알았다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차를 가져갔다며 우버를 통해 출근해야 했다면서 다양한 불평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주차된 차량이 사라졌으면 311에 전화하여 견인 여부와 수용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